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새벽 1시 40분을 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좀 더 펑펑 오라고 바라면서 사진도 찍고 올리고 하다가 보니까 가끔 사람이 감상적으로 되는 것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밤에 소설 설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국,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쓴 설국, 눈설자 나라국자 설국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여행을 갑니다. 물론 세계 한 70개국을 다녔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는데, 목표를 하나 세워서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다 가보자 해서 한 40개 정도, 90%를 다녔습니다. 일본은 지방에 갈수록 그 실력을 느낍니다. 동경과 지방의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부가 축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고 하는데 전체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인데 일본은 80%입니다. 스위스보다 더 높아요. 아마도 산업 비율에서는 일본이 세계 1등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일본은 긴 강은 없습니다. 한강, 낙동강 같은 강은 없고, 이 국토가 세로로 아주 얇게 쭉 뻗어 있는데, 가장 긴 강이 시나노가와라는 강인데 367km입니다. 이 니가다에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일본은 비가 많습니다. 연간 강우량이 1650mm로서 한국보다 약 400mm가 더 많습니다. 일본의 지질은 한국보다 젊습니다. 땅이 만들어진 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젊다는 뜻이죠. 한국은 노년기층인데 일본은 다녀보면 화산도 나오고 온천도 끓고 나무는 큽니다. 그 지력이 강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는 특히 이 우리나라 경상도, 강원도하고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서해안을 자주 다닙니다. 시마네, 도토리, 이시카와, 도야마, 니가타, 아키다현, 이렇게 다니면 친근감이 생겨요. 신라에서 건너간 이른바 도레인들이 개척한 곳입니다. 그 흔적들도 아주 많습니다. 신라 도레인이 만든 시마네현의 이즈모 신사, 일본 신사 랭킹으로서 한 1등, 2등 가는 격이 높은 신사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제철, 쇠 만드는 제철지, 온돌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박물관에 가면은 한반도로부터 온 문화의 자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시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쿄나 교토의 박물관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본의 서해안,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의 과 마주 상대하는 일본 서해안은 해안과 평야와 산맥이 나란히 달립니다. 바다와 산맥 사이에 해안 평야가 뻗어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쌀이 생산됩니다. 특히 이시카와와 니가타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쌀이 맛있고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죠. 기온도 맞고 해서 쌀과 물로 빚어지는 일본의 정종이 아주 이 지방이 최고급입니다. 여러 일본 지방을 돌아다 보면 서로 자기 술이 최고다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니가타 그리고 이시카와의 술이 최고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가타에는 유자와 온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무대로 하여 쓰여진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을
처음 읽은 것은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1960년대 말로 기억되는데, 군대 쫄병 생활을 할 때 이 소설을 읽었는데 좀 너무 밋밋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유자와에 가게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또 가이드를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이었다. 밤의 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췄다. 여기서 국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군마현과 니가타 사이에 있는 시미즈 터널을 가리킵니다. 국경의 긴 터널은 왜 국경이라 하느냐 하면 독고와 막부 시대에는 영주들이 다스리는 영지를 번이라 불렀는데 이게 나라국이라고 국으로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천하다. 천하에 여러 나라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일본 사람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인데 시국구는 4개의 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국이라고 하죠. 한자로 사국. 설국을 다 읽지 않는 사람도 이 첫 문장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 소설의 첫 문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니 설국이었다. 이 소설 설국은 그 이미지가 눈이니까 문장도 아름답습니다. 일본에 단시가 있습니다. 하이쿠라고 하는데 757 단시입니다. 또 그 단시를 닮은 문장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속에 일본 사람들의 특유한 감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마음속에 많은 장면들이 하나의 잔영처럼 남게 됩니다. 한편의 시를 읽은 느낌이에요. 여기 남자 주인공이 시마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시니컬한 성격의 무용 평론가인데 기혼자로 추정이 됩니다. 유자와 온천향이라고 그러죠. 와서 한가하게 놀면서 기생들하고 수작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고마코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생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의 인상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청결했다. 발가락 뒤 온폭 파진 데까지 깨끗할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첫 여름의 산들을 보고 온 자신의 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가 하고 의심이 들었다. 가와다 야스나리는 이 소설에서 많은 것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략으로 해서 오히려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이 소설을 가와다 야스나리는 1934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3년 뒤에 일단 끝내서나 1947년까지 계속 고치고 다듬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일본 평론가 사와노는 평하기를 이 소설만큼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일본 문장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욕정 같은 것도 눈 녹은 물처럼 청결하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가와다 야스나리는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돌을 갈아 놓으면 반들반들해지는데 바로 가와다 야스나리의 섬세한 성격이 그랬다고 합니다. 13년간이나 이 짧은 소설을 고치고 다듬고 했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가와바다의 고독한 영혼에서 나온 힘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와바다는 조실부모한 사람입니다. 참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 설국이란 이 명작에 깔려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의 이 미적 감수성을 끝까지 추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73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고 나서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추구한 일본적 미학의 완결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유자와 온천에 가서 이 소설을, 자그마한 소설을 읽다가 일단 소설을 듣고 유자와 온천 바깥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이미 내린 눈이 깊이가 한 2m 되고, 그리고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코를 닮은 여인과 만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유자와 온천은 역사가 한 800년 됩니다. 2000m를 넘는 연봉들이 주변에 있고 스키장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데입니다. 유자와 속해 있는 이 니가타는 경상남도만한 크기입니다. 기름도 납니다. 살 출하액은 일본 제1입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비행기로 약 1시간 반, 니가타 역에서 고속 신칸센으로 유자와역까지 한 30분 걸립니다. 이 도쿄 니가타의 신칸센은 산맥을 뚫는 공사를 계속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먹힌 철로라고 합니다. 니가타 출신의 전개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다나카 전 수상입니다. 그분 덕분에 이런 공사가 가능했다고 하죠. 이 평론가들이 이 소설 설국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라 할까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맙고는 약간 어색한 기색으로 이를테면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가 남의 아기를 안고 거북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들어 마치 아기의 잠자는 얼굴을 지켜보는 몸짓을 했다. 잠시 후 시마무라가 입을 열었다. 넌 좋은 애다. 왜 어디가 좋아요? 좋은 애야. 그래요? 짓궂은 양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신 좀 차리세요. 고마코는 외면을 하고 시마무라를 흔들면서 토막토막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더니 혼자 입속으로 웃으면서 당신 안 되겠어요. 괴로우니까 돌아가 주세요. 이젠 입을 옷이 없어요. 당신에게 올 때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싶지만 이젠 바닥이 났어요. 이것도 친구에게 빌린 거예요. 나쁜 애죠. 시마무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뭐가 좋은 애예요? 넌 좋은 여자야. 짓궂은 분. 어깨가 간지러운 듯 얼굴을 숨겼으나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한쪽 무릎을 세워 고개를 들고는 그게 무슨 의미죠? 내 무슨 얘기예요? 시마무라는 놀라서 고마코를 보았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찾아오신 건가요? 당신 비웃고 있었군요. 역시 비웃고 있었죠. 고마코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시마무라를 노려보더니 어깨는 심한 노여움으로 떨리고 안색은 창백해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분해라, 아이 분해라 하며 대굴대굴 구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 앉았다. 넌 좋은 애다 라는 말을 시마무라로부터 들었을 때는 감격하면서 과거의 심정까지 털어놓던 고마코가 넌 좋은 여자야 라고 시마무라가 말을 바꾸는 순간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뭐냐? 넌 좋은 애야와 너는 좋은 여자야의 이 차이. 이 차이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아마 알 것입니다. 좋은 애와 좋은 여자의 차이. 남자가 여자에게 좋은 애라고 했을 때는 좋아하더니 좋은 여자야 라고 하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낸다. 이 말로 해서 고마코는 시마무라에 대한 꿈을 접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소설은 파국으로 달립니다. 한 평론가는 낱말의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암시하는 소설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유자와 온천에는 가오가드 야스나리가 이 설국을 썼던 여관이 있습니다. 그 설국을 썼던 그 방도 남아 있습니다. 그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유자와 마을에는 민속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설국관이 따로 있습니다. 설국관. 이 전시실에 가면은 나무판이 한 장 있어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설국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였습니다. 고마코 역을 맡은 여자 배우와 야스나리가 소설에서 이 고마코의 모델로 삼았던 기생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찍기 전에 그때 겨울이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녹이기 위해서 온수통, 따뜻한 물을 담는 고다치라고 합니다. 그 고다치에 발을 모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다치를 받치고 있었던 나무판이다. 그게 무슨 국보처럼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본인입니다. 눈이 많이 쌓이는 니가타의 도로는 거의 막히는 날이 없습니다. 일본의 도로 정비 능력은 눈이 많이 내릴 때 참 돋보입니다. 눈이 오는 올해의 마지막 밤, 마지막 날입니다. 기회 있으시면 설국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올해의 즐거움과 기쁨을 눈으로 한번 청결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